인생과명원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번에는 고려거란 전쟁 김은부 야율융서와 한판승부 인문학 처세술이란 주제로 영상을 보내드렸고요. 오늘은 고려거란 전쟁 현종의 권력 재편의 핵심 김은부와 현종의 인문학 처세술이란 주제로 영상을 보내드리겠습니다. 현종과 김은부의 관계와 그들의 처세술은 고려시대의 복잡한 정치, 사회적 상황 속에서 현명한 선택과 전략을 통해 권력을 유지하고 확장하는 방법을 통해 고려 거란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됩니다. 이는 현대 사회에도 여러 가지 교훈과 배울 점을 제공합니다. 고려 현종이 가장 힘든 순간에 손을 잡아준 김은부 훗날 현종의 아내가 되는 원성왕후, 원예왕후, 원평왕후를 둔 세 딸의 친정아버지이자 덕종, 정종, 문종, 정관왕의 외할아버지가 된 인물인데요. 이 모든 것은 현종이 만들어준 권력이었습니다. 김은부는 어떻게 살다 죽었는지, 그리고 단지 몽진길에 도움을 줬기 때문에 보답을 했다고 하기엔 의아한 점이 많아 여러분과 생각을 나눠보고자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인물을 통해 보는 역사는 흥미롭습니다. 그럼 왜 현종은 김은부를 거대한 세력으로 만들었는지, 그리고 어떤 인물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김은부는 신라왕실의 후손으로 신라왕족인 김필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수조 안사년, 지금의 경기도 수원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거란 성종이 강조의 정병과 목종을 시해한 책임을 명분으로 40만 대군으로 고려를 침략하자 현종은 거란군을 막게 하였지만 패하자 남쪽으로 피난을 가게 됩니다. 하지만 태조왕건이 고려를 건국했지만 호족들에 의해 세워진 나라라 아직 중앙집권 체제로는 완비가 덜 됐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몽진길에 위협을 당하자 여러 신하들이 놀라고 겁이 나서 현종을 버리고 뿔뿔이 도망을 가거나 장공역에서 유숙을 할 때 전주절도사 조용겸의 무리에게 공격을 받기도 했죠. 하지만 공주는 거의 유일하게 달랐습니다. 공주 절도사 김은부가 웅진 나루에서부터 현종을 맞이하였고 공주에 들어오자 김은부는 정성을 다해 깨끗한 옷과 허리띠 그리고 지역 특산물을 바쳤습니다. 심지어 고을 아전들이 다 도망가서 식사를 하지 못하게 되자 김은부는 직접 나서서 식사 준비를 하게 됩니다. 원래 절도사라는 관직은 중국 삼국시대 군량 운반과 총괄을 담당하는 관직을 시작으로 보는데 당나라 때 이르러 절도사의 힘은 군사와 민정을 아우르는 실질적인 지배자가 됐죠. 995년 고려 성종 때 이르러 공식적인 지방 관명으로 채택되고 전국을 10도 12절도사를 두게 되는데 그럼 고려의 절도사도 그랬을까? 인데 현종의 몽진길에 전주 절도사 조용히 자신의 군사를 동원했다는 점에서 아마 군정과 민정을 총괄하는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공주절도사도 어느 정도 군사력을 갖고 있지 않았을까 합리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거란이 물러가고 개경으로 돌아갈 때 현종은 공주에 들리게 되는데 고려사에 따르면 공주에서 무려 6일 동안 머물렀다 합니다. 무너진 고려를 세우기 위해선 하루빨리 개경으로 올라가야 했지만 오랜 시간 공주에 머문 이유는 단지 공주 절도사의 따뜻한 환대 때문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신을 지켜줄 세력이 없었던 현종이 적대 관계에 있는 호족들을 대신할 대한 세력을 찾았고 공주 절도사와 유대 관계를 맺어 당장 보호해줄 세력을 만들고 개경으로 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때 김은부 그의 맏딸을 시켜 어이를 지어 바쳤고 현종은 김은부의 배려에 대한 보답으로 그의 맏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습니다. 그가 바로 원성왕후 김씨였습니다. 그 이후 두 명의 딸을 더 왕으로 들이게 되죠. 개경으로 돌아온 현종은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부단히 애를 쓰는데 먼저 자신을 위협했던 절도사 제도를 폐지합니다. 그리고 김은부를 개경으로 불러 형부시랑으로 임명하고 지방개혁을 행하다가 거란의 동향을 살피고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 김은부를 거란의 사신으로 보냅니다. 생사를 장담할 수 없는 길인데 왜 장인인 김은부를 보내게 됐을까요? 아마도 고려 조정에서는 김은부가 현종을 대표하고 있고 호족이 득실득실한 조정에선 현종을 제거할 수 없으니 현종의 권위를 누르기 위해 김은부를 보내게 조정한 것 같습니다. 다행히 김은부가 여진에게 붙잡혀 몇 년간 고초를 겪지만 살아 돌아오면서 정의품의 고위직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김은부는 출세가도를 달리기 시작하는데요. 이 모든 건 현종이 만들어준 권력이죠. 여기에 기존 세력을 대신할 대안 세력이 필요했던 현종은 태조 왕건과 마찬가지로 엄청난 혼인 정책을 쓰게 됩니다. 현종은 태조 왕건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후비를 맞이했는데 무려 13명이었고 후비 지역 출신을 보면 서경에 속하는 후비는 한 명밖에 없었는데
경주에서 3명, 안산에서 3명, 이천에서 1명, 청주에서 1명, 양주에서 1명, 황주에서 1명이 대표적이죠. 이 일을 혹자는 서경 세력이 몰락하고 경주 신라 세력의 등장을 의미한다는데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앞에서 보여준 현종의 행보를 짐작해보면 일맥상통하기 때문이죠. 그동안 고려 왕실이 근친혼으로 맺어지다 보니 왕이 되지 못한 왕족은 죽거나 승려가 돼야 하는 운명이었고, 천추태후가 끊임없이 죽이려 했지만 도와줄 호적이나 외척이 없어 현종은 언제나 생명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자신을 지켜줄 세력이 절실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만벽산 공신이라 말하면 고려 창업 과정에서 공을 세운 공신들을 말하는데, 현종은 이 공신을 사만 후 벽산 공신이란 공신을 만들어 양규 장군과 김숙흥 장군에게 내리게 되죠. 이 부분도 죽음으로 나라를 지킨 영웅들에게 창업 공신과 비슷한 공신을 내림으로써 나의 권력과 권위가 태조와 다를 바 없다는 것을 보여준 건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 현종의 권력 재편으로 김은부가 등장했고, 고려거란 전쟁 이후 이제 새로운 외척 세력 고려 사회를 이끌어감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역사의 정답은 없겠지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고려거란 전쟁 현종의 권력 재편의 핵심 김은부와 현종의 인문학 처세술이란 영상을 통해 어떤 인문학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현종의 가장 힘든 시기에 김은부가 나서서 도움을 준 것은 위기의 순간에 기회를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의 중요성을 보여주며, 이는 현대인에게도 위기를 단순한 난관이 아닌 변화와 성장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마인드셋을 갖추는 것이 중요함을 의미합니다. 현종이 김은부와의 관계를 통해 자신을 보호하고 지지 세력을 확보한 것은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현대 사회에서도 네트워킹과 관계 구축은 개인의 성공과 진로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한편 현종이 김은부의 딸과의 결혼을 통해 외척 세력을 확보한 것은 전략적 동맹의 중요성을 보여주며 비즈니스, 정치, 사회적 관계에서도 전략적 파트너십과 연합은 중요한 성공 요소이고, 시대와 상황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며 자신들의 위치를 공고히 한 것이겠지요. 현대 사회에서도 변화하는 환경에 빠르게 적응하고 유연하게 대처하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개인이나 조직이 위기에 직면했을 때 이를 관리하고 극복하는 능력은 매우 중요한 요소로, 김은부와 현종의 사례에서 배울 수 있듯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전략적 사고가 필요한데요. 성공적인 관계 구축과 유지는 현대 사회에서도 큰 자산으로, 김은부가 현종에게 제공한 지지와 보호는 강력한 관계의 힘을 보여주며, 이는 비즈니스나 개인 생활에서도 중요한 교훈입니다. 현종과 김은부의 사례는 장기적인 계획과 전략적 실행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목표를 향해 단계적으로 접근하고 필요한 경우 전략을 조정하는 유연성이 성공으로 연결되고, 사회, 기술, 경제의 빠른 변화는 개인과 조직의 지속적인 적응을 요구합니다. 현종과 김은부가 변화하는 정치적 환경 속에서도 생존하고 권력을 유지한 것처럼 현대 사회에서도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이 필수적입니다. 현종과 김은부의 이야기는 고려시대의 역사적 사건을 통해 현대 사회의 개인과 조직이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도전과 기회에 대해 깊이 있는 통찰과 교훈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인간관계, 전략적 사고, 위기관리, 적응력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인생과명원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적으로 역사와 인문학 처세술에 관한 다양한 영상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